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과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는 물론 미국 대학교 정책과정 수료까지 나에게 필요한 돈은 절대로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제5공화국이 시작되자 경상도에서 정치적 야당 집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나는 공직 생활을 하여도 언제나 생각과 행동은 약자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50 말기에 정권을 향한 Y대학교 백양로 길에 모인 대학생들이 데모되는 정물항에 민물처럼 쏟아져 나오자 방어막을 친 경찰 특공대들과 학생들 간에 밀고 당기는 가운데 체류탄 가스에 못 견딘 나는 교실로 도망치면서 뒤따른 체육대를 피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따가운 눈을 수돗물로 씻어냈습니다. 다른 날은 종로 5가에 개별적으로 대학생들이 집결하여 일반 시민들과 함께 동대문 방향으로 구름처럼 밀려가면 사법경찰들은 데모대와 뒤섞여 행진하다가 한계쯤에 가면 일시에 독수리가 병아리채 가듯 일반인이고 학생들 할 것 없이 잡아 낚아채어 닭장터에 가두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무리 속에서 나는 잡히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눈에 보이는 다방 안으로 무조건 뛰어들어가면 다방 주인은 내가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전기불을 끄면서 다방 안은 사방에 촛불을 켰던 것입니다. 촛불은 가스를 없앤다고 웃으며 말하는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으나 다방 밖에는 군화발 소리가 요란하게 끊임없이 들리자 나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남산에 있는 유명 식당에 외국 망명처럼 갔다가 돌아온 거물급 정치인 제시에게 시국 강연을 초청하자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유명 대학원생들이 자신을 알아준다는 생각에 개의 승낙하여 과거 일본과 한국 간의 외교 관계에 대한 자신의 그때의 사항을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는 정치 근리의 최고 정점에서 밥상까지 차려놓아도 기회를 놓친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새로운 정치 권력을 잡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열광적으로 강의하는 장소에는 대학원 학생들과 내가 초청하지 않는 정치에 불명의 사람들과 물반 고기 반씩이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대전으로 정치적 야망의 꿈을 갖고 내려갔으나 대학생들로부터 계란세를 받으며 유신잔재는 물러가라 소리치자 그는 본당이라고 한 말이 신문에 기사화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신으로 청춘을 바쳐왔던 형님이 이념정당 창당을 헌법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창당 설립 확인서를 받기 위해 헌법기관의 사무실에 왔으나 사무실에는 알 수 없는 기관요원 두 사람이 설립 확인서를 받기 위해 온 형님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4층에서 1층 계단까지 개 끌듯이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나는 미친듯이 꼼을 치며 때려 죽인다고 웃옷을 벗고 덤벼들자 모든 직원들이 이런 광경을 바라보게 되자 당황한 그들은 형을 두고 도망치듯이 달아났습니다. 그 이튿날 전 직원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최고 높은 상관이 나 드러난 식구로 한 번만 용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남영동에서 초대가 왔으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온다고 협박을 했어 옆에 있는 직원 보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집으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검은 벽돌로 된 건물로 건장한 두 사람이 접대하여 들어가 보니
나보다 먼저 야권의 유명한 정치인 K씨가 들어와서 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검은 실내에서 기술자로 유명한 W 반장이 대학원 수첩을 흔들며 나를 학생들 주모자로 몰고 있었으며 부하들 두 사람은 교대로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물었으나 몇백 번 물어도 대답은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르자 창문이 없는 검은 벽돌집 밖에는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직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빨리 나가라고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소리와 동시에 항의서를 쓰라고 해서 대충 쓰고 정신없이 밖으로 나오는데 기술자인 반장이 너는 공직에서 승진할 생각을 말라는 말꼬리가 내 뒤를 급하게 뒤따라 나왔습니다. 황급히 살고 있는 부천행 전철을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전철은 수원으로 달리고 있었으며 이후 언제나 집 골목이나 나이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바로 그날 나이 뒤에 들어온 S대학생 P씨가 갑자기 억 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민주화의 불쏘시개가 되어 요원의 불길처럼 헐헐 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미국 정보기관인 뜻이 생각되는 요원이 사무실로 찾아왔어 나에게 미국 대학교 리브렛을 보이며 유학을 가라고 설명하면서 꺼냈으나 너무나 꿈에 그리던 유학의 기회를 현실로 닥쳐왔어도 가슴 속에는 늦게 결혼한 탓에 아직도 방바닥에 아들과 딸이 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머리에 떠올라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국가 직장 승진 시험이 있어 몇 년을 준비하여 자신있게 응시한 시험이 안 되었다고 하자 너무 놀라 확인 전화를 담당 관리기관에 했으나 담당자는 객관식 1차 시험 한 과목에서 한 문제가 부족하여 가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불러준 한 과목 점수가 5점 단위로 가락 40점에서 짝수가 맞지 않아 바로 시험 관리기관에 달려가서 불러준 점수가 짝수가 맞지 않으니 시험 답안 채점한 것을 보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답안 채점 점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몇 시간을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간부 회의를 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자 담당 직원이 절치선이 된 채점 점수지는 보여주지 않고 절치된 문제지만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준 문제지 위에 갈게 쓴 점수가 문제지 복판에 아무렇게 써져 있고 절치된 채점 점수지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점수지가 없는 문제지만으로는 나의 채점한 점수를 알 수 없다고 소란을 피우자 책임자 같은 사람이 나서며 현직에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소리를 나에게 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사무실로 나서며 하늘 한번 쳐다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중앙 직장에서는 지금까지 갈래도 없었던 인사로 지역으로 나를 최초로 발령을 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성분에 따라 사법시험도 붙지 못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말았다. 그 후 몇 번의 성진시험을 쳤으나 계속 같은 과목의 한 문제만 부족하다며 떨어졌다고 하자 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직장에 다닌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험에 떨어진 나는 부패한 정권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자
중앙에 근무할 적에 맡은 업무인 정치권의 정치와 돈에 관한 자료를 바탕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전문 서적을 출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5공화국의 검은 정치 자금에 대한 실체를 밝힌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원고를 해소하려고 중앙 직장의 고급 간부가 수단 방법을 다하여 협박을 하여 빼앗아가려고 하였으나 나는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광화문 S호텔 특실에서 최초로 정당의 정치 자금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출판 기념회 장소에는 많은 학생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모두들 용감한 나의 행동에 감탄과 격려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제5공화국 시대는 이 분야에서 교수들조차 권력이 두려워 책을 고사하고 신문에 글 한 줄 못 내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름 있는 출판사가 전국적으로 책을 깔았으나 바로 판금 조치가 되어 해소를 했으나 제6공화국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해소한 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깔아 출판사의 손해를 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5공화국 시대부터 친한 정치인 일시 벼랑 끝에 선 저자는 나를 보고 현재의 직업으로서는 희망이 없으니 같이 정치를 하자고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제6공화국이 시작되자 이런 희망이 있다는 판단에서 나는 여의도 다방에서 L씨를 만나 그의 권유에 따라 같이 정치를 함께 하기로 단단히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집의 현관에 들어서는 나에게 아내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기쁜 얼굴로 말을 하자 정치를 하겠다며 굳은 약속을 한 나의 마음은 순식간에 봄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늦게 승진한 나는 지역에 근무하면서 형의 비서 역할을 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대하의 상대로서 정치적 동반자였으며 이때 형님은 이념정당의 간사장을 할 때에 서독에서 막 돌아온 유명한 비정치인이 새로운 정당을 한다기에 이념정당을 해산하고 합류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형과 나는 거물 야당 비정치인의 집 밖에서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어 대문이 열리면 누구보다도 앞장서 들어가 만났습니다. 영남에 대한 정치적 동진정책의 형님에 대한 역할에 기대를 걸었던 디정치인은 영남의 총괄적인 정책을 맡겼습니다. 나의 형님은 어둠은 가고 빛은 동쪽에서부터 밝아온다고 믿었으며 님이 가시는 가시밭길에 반야의 반딧불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경북 고향에서 형님은 국회의원 출마를 6번이나 출마하면서 비정치인의 동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오른 디정치인은 형님을 토사구팽하고 일본에서 돌아온 전혀 정체성이 다른 K씨에게 무슨 약점이 잡히는지 선거 때 공천을 주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형은 바로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자살이니 타살이니 굶어 죽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한많은 정치 일생을 살아온 형은 한 줌의 백색 가루가 되어 행곡 죽전대에 오미산 천년 바위 위에 뿌려졌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터 위에 흘러가는 구름이 멈춰 배신에 대한 분노의 슬픈 눈물을 뿌립니다. 그 후 나는 실패한 정치가야 한많은 정치 일생을 마친 형님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고향의 단체장으로 출마했습니다. 공천권을 가진 정치인 K씨는 수억 원의 돈을 받고 공천했다는 의혹에 자신조차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정치적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무소속으로 낙선한 나는 새벽길에 승용차와
성령차로 아내와 같이 서울로 가기 위해 서는데 나이 많은 백발의 장인이 굽은 허리를 지팡이를 잡고 서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이 세월이 흘러가던 나의 가슴 속에는 잊히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